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전략을 통한 복지 경영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관과 기업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비유될 만큼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싸워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기관과 기업만의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경쟁 상황을 최대한 유리한 상황, 다시 말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관이 기관만의 마케팅, 다시 말하면 그 기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마케팅 전략 없이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 업체들과 유사한 마케팅 혹은 동일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남들과 똑같은 명함이나 전단지나 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가지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경쟁 업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고객의 반응을 일으키고 매출과 사업의 성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끊임없는 의문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자금이나 또 고객, 인력, 노하우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기업이나 기관이 경쟁업체와 똑같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싸워봐야 결과로 승리하거나 또 나름대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약자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마케팅으로는 절대 강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경쟁업체와 같은 마케팅 그리고 경쟁업체에 따라 하는 마케팅은 강자만이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동일한 조건일 때는 강자가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케팅 전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매우 유익하고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 경영에서 사회복지 마케팅이 사회복지관에 도입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영에서 사회복지 마케팅이 사회복지기관에 도입되거나 또 활용되어야 할 이유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용자의 참여도 여하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상업적 마케팅의 분석 도구와 또는 전략을 사회복지기관의 계획과 행정에 도입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미친 영향을 이익이라고 규정할 경우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접근 방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 내외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의 계획도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광고, 주민과 관계 형성의 전략, 기금 획득,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모집하고 등록하는 활동 등을 점검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마케팅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마케팅. 이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회복지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는 현대사회의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필수적인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 실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조직의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으로서 조직 환경 분석 마케팅의 출발점은 조직 자체의 분석과 조직이 속한 환경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직이 마케팅을 위한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파악해야 하고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능력과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마케팅은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대한 변화, 또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마케팅의 전략을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이러한 존재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사회복지 조직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조직 활동에 초점이 되는 주요 사회 문제 및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며 복지 조직들의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을 파악하고 시장의 요구도 분석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자료는 시장 욕구 분석을 반영하는 욕구 문서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재원의 공급자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배포하고 제공함으로써 복지 조직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고,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인다면 마케팅 성공 가능성도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복지 조직의 의미를, 또 그러한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이 바른지, 우리 기업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슬로건과 목표와 목적이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전략을 다시 한번 가듬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분석이라고 하는 어널리시스는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석은 현재 우리의 강점, 다시 말하면 좋은 점, 좋은 이미지, 그 다음에 자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약점은 결정에 대한 과정, 내부의 지원 부족, 또 유통망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앞에 놓인 기회라는 건 상품적인 것, 또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과 방법, 또는 경쟁자의 약화 등을 얘기하죠. 그리고 위협은 정치, 종교, 경쟁 이러한 과정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기회, 그리고 위협 등이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SWO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strength라고 하는 강점과 weakness라고 하는 약점, 그리고 opportunities라고 하는 기회, 그리고 threat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위협 이런 부분들을 약자로 SWOT죠. SWOT 이렇게 약자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경영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 스와트법을 기법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경영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 바로 스와트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욕구는 특정한 프로그램 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욕구로 변화하게 됩니다. SWOT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석에 대한 부분이 이번 챕터에 많은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분석을 잘하고 그것을 해석을 잘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다면 많은 위기에서 우리는 피해갈 수 있고 또 미리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목표 시장 분석을 볼 텐데요. 목표 시장 분석에서는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부자를 개인과 복지재단과 그리고 기업과 정부기관으로 세분화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하고, 그 중에서 과거에 기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장래 기부 예상자를 파악하고,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인 기부 대상자를 선별함은 물론 조직이 바라는 기부 가능 금액도 추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음에는 마케팅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케팅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케팅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하고 있지만 오늘 다시 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한다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마케팅 도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도구를 마케팅 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글자 앞글자 P를 따가지고 4개의 P를 만들죠. 그래서 4P라고 부른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product라고 하는 상품이 있고요. price라고 하는 가격이 있고 bless라고 하는 유통이 있고 promotion이라고 하는 촉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구체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어떠한 마케팅 믹스를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4P가 다시 뭐라 그랬죠? 처음에 상품, 프로덕트죠. 그 다음에 P는 price, 가격이고요. bless, 유통이고 promotion, 바로 촉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에서는 첫째는 이와 대응하여 마케팅 도구를 상품 차별화 전략과 후원금 전략, 그다음에 유통 전략, 그다음에 촉진 전략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도구를 행사나 또 시행 방법으로 구분하여 연중 모금, 그다음에 자본 모금, 그다음에 전화와 자동응답 시스템, 그리고 AR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특별 행사, 그다음에 재단 기부금이죠. 재단 기부금, 그리고 대중매체 광고, 그리고 직접 우편, DM이라고도 많이 약자로 쓰고 있죠.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요즘은 주로 자동응답 시스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뭐 대중매체 광고도 하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슬로건과 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업이, 특히 사회복지 기업이 기관이 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중요한 홍보 매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케팅 계획의 작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케팅 계획의 작성은 어떤 잠재적 기부자들이나 또 고객과의 의사소통 진행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기부를 통한 바로 보상 전달 방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효과성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조직의 인원 그리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지조직의 우호적인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자는 조직원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잠재적 기부자나 또 나름대로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마케팅 관련 사항을 자원봉사자에게 전달하거나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기부자에게 기부를 요청하거나 고객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부 행위와 프로그램 관련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단계로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환경이 변화되는 욕구와 그 다음에 조직의 마케팅 능력 한계를 알 수 있어서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과 목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회복지 경영은 반드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마케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케팅의 전략이 보다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바뀌고 또 실천을 통해 멋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토의를 하실 분들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